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러니까 ASTS죠. 이 회사와 리가도 네트워크스 간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계약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게 위성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 이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약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핵심은 이거죠. ASTS가 리가도로부터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의 위성 서비스용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했다. 네, 정확히는 L밴드 중간 대역 스펙트럼인데요. 최대 45MHz 폭이라고 하니까 이게 꽤 중요한 대역이거든요. 기사들을 보면 계약일이 2025년 1월 5일경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날짜예요. 날짜요? 네, 공교롭게도 아니 의도했겠죠. 리가도가 바로 그날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챕터 11이요. 와, 파산 신청 당일에 계약 발표라니?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리가도의 회생 계획 안에 포함된 핵심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산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아니, 파산 절차를 밟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게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좀 복잡하지 않나요? ASTS 입장에선 위험 부담도 꽤 컸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구조를 짰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인 3월 22일경에 보면 ASTS 본체랑 자회사 그리고 리가도까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기본 계약,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란 걸 또 체결해요. 더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군요. 네. 리가도는 L밴드 스펙트럼 사용권이랑 위상 자산, 지상국 자산 일부를 제공하고요. ASTS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인데 뭐랄까 위험 관리를 위한 장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 자산을 얻는 대가로 ASTS는 뭘 내놓는 건가요? 조건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ASTS 주식 약 470만 주에 대한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워런트를 리가도에 주고요. 워런트요? 네. 거기에 추가로 현금이나 주식으로 3억 5천만 달러 상당을 또 지불하기로 했답니다. 와, 금액이 상당한데요? 그쵸. 이 워런트라는 게 ASTS 주가가 오르면 리가도도 이익을 보는 구조니까 단순 거래 이상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스펙트럼 사용료로 약 8천만 달러를 내야 해요. 매년 8천만 달러요? 네. 어떤 기사에서는 이 돈을 내는 주체를 스펙트럼 코라고 부르던데 아마 이 거래를 위해 만든 특수 목적 회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가도가 라이선스나 자산 소유권은 계속 갖는다는 점이에요. 이야, 비용이 정말 엄청나네요.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을 하려면 자금력이 중요할 텐데 마침 ASTS가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도 같이 내놨었죠. 네, 맞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게 다 연결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계약 발표와 거의 동시에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 유치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상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ASTS 입장에서는 이 스펙트럼 확보가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이번에 확보한 L밴드 같은 중간 대역은 건물 안이나 장애물 많은 곳에서도 신호가 비교적 잘 뚫고 들어가거든요. 신호 투과율이 좋은 거군요. 네. 그리고 기존에 확보하려던 저대역 주파수는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고속도로와 국도를 다 확보해서 어디든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핵심 전략이에요. 서비스 품질, 확실히 중요하죠. 계약 기간도 2035년 말까지고 또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죠. 게다가 안전장치도 마련했어요. 만약에 리가도가 더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 계약을 깨려고 하면 ASTS에 2억 달러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더라고요. 2억 달러 위약금이라 리가도 입장에서도 쉽게 계약을 뒤집긴 어렵겠네요. 네, 리가도의 그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역이용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은 관리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거래가 위성통신이나 특히 위성 휴대폰 직접 연결 기술, D2D라고 하죠. 여기에 관심 있는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번 계약은 ASTS에게 정말 큰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리가도의 재정 문제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결국
북미라는 아주 중요한 시장에서 핵심 스펙트럼 자원을 확보한 거니까요. 경쟁 우위를 확보한 셈이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고 위성 D2D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막대한 자금 조달과 함께 이런 과감한 계약을 성사시킨 걸 보면 ASTS가 상당히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만큼 잠재적인 보상이 크다고 판단한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대담한 행보네요. 특히 파산 절차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서 핵심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분명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네, 어떤 거죠? ASTS가 앞으로 10년 이상 북미 지역의 특정 L밴드 스펙트럼 사용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다른 위성통신 경쟁사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들의 다음 전략이 무엇일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이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